2014년 저희 가족은 급하게 강원도 춘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여기야.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살던 집까지 내놓게 됐거든요. 들어가자. 그런데 갑자기 왜 그래? 여동생이 갑자기 떼를 쓰면서 엄청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물어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엄마만 붙잡고 울더라고요. 아,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그런데 동생이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어머? 처음으로 제 방이 생겼거든요. 좋지, 좋지. 너무 좋지. 아이네, 아이야, 아이야. 얼른 방 구경을 하려고 신나게 뛰어 들어갔는데 왜 그래? 문턱에 발이 턱 걸려 넘어졌어요. 문턱이 제 종아리까지 올라와 왜 있더라고요. 이렇게 높아? 오, 그리고 희한한 게 낮인데 방 안이 꼭 밤처럼 깜깜했어요. 그러고 보니 집에 창문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개도요. 뭐야 이게? 말도 안 돼. 뭐 이런 집이 다 있지? 싶었지만 불평했다가는 기껏 얻은 제 방을 뺏길까 싶어서 에이 불 켜고 살면 되지 하고 방에 제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여놨죠.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방에서 혼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저희 가족이 트럭을 타고 이사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앞 육교에 한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때 차가 잠깐 신호에 걸렸는데 그 여자가 고개를 획 들더니 셋, 넷, 하나, 둘, 셋, 넷. 순식간에 트럭 앞 창문에 찰싹 붙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누나를 마구마구 굴리면서 저희 가족 한 명 한 명을 훑어보는 것 같았어요. 다 노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부터야. 너부터야. 다행히 꿈이었습니다. 혼자 자는 건 진짜 무서운 일이구나. 오늘은 엄마랑 같이 자야겠다 싶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매캐한 향 냄새가 신동하는 거예요. 문을 여니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벽에다 대고 정신없이 절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제사였나? 하고 제사상에 놓인 사진을 딱 봤는데 온몸이 굳고 심장이 너무 뛰었어요. 왜?
거기에 제 사진이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 내가 왜? 엄마, 아빠. 내가 왜 죽어? 그때 재한아, 정신 좀 차려봐. 재현아 정신 차려봐 재현아. 아이고 어떡해. 왜 그래? 괜찮아?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눈이 떠졌어. 그런데 엄마가 이러는 이유를 듣고 나니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엄마도 꿈에서 제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했다는 겁니다. 동생 꾼 거야? 그러니까 저랑 똑같이 제가 죽은 꿈을 동시에 꾼 거죠. 오, 그러네. 제 방에서 잘 때마다 그 꿈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는 게 점점 무서워졌고 결국 엄마, 나 이 방에 못 있겠어. 여기 진짜 이상하다니까? 어? 아니 이 방 진짜 들어오면 안 돼. 무섭게는 뭐가 무섭다고. 아니 멀쩡한 방을 아깝게 왜 놀려? 그럼 아빠 방 한다. 어? 아버지는 자기는 꿈도 안 꾸고 멀쩡하다면서 아이고 편하다. 안 된다고. 그 방에서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이 다 무너지는 듯한 큰 소리에 놀라서 나가보니 아버지 차가 집 담벼락을 들이받은 거예요. 아이고. 뭐 어떻게 된 거야? 여보 정신 차려. 여보. 내가 사람을 쳤다고요. 내가 사람을 쳤.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을 쳤다니 무슨 말이야? 내가 여기서 분명히 사람을 쳤다고. 여기 분명히 나 사람을 쳤어. 그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엄마는 얼른 후레쉬를 들고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아버지 차에 치였다는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집주인 신고로 찾아온 경찰이 같이 수색을 했는데도 사람은커녕 동물의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 손이 다리 밑에서 쑥 올라와서 핸들을 막 잡아 돌렸단 말이야. 앞으로 피가 팍 튀었는데 그때 분명히 쳤는데. 하루 종일 술만 드시고 벌벌 떨면서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야, 내가 그렇게 쳐다보지 말랬지. 내가 웃어! 아이고 무섭다. 집도 바로 것도 뭐 큰 소리야. 넌 그 말버릇이 문제야. 알아? 저와 여동생은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방, 제 방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 말랬지. 내가 뭐라 그랬어? 야, 내가 웃어! 그런데
머리를 막 풀어헤친 여자가 방 안을 공중공중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물건을 깨부수는 소리가 커질수록 여자는 좋아 죽겠다는 듯이 희죽대면서 천장에 닿을 것처럼 뛰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를 쳐다보는데 꿈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 어머. 그런데 그때 내 발로 기어서 문 앞에 서더니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숨을 참고 눈을 지끔 감았는데 그 순간 엄마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떠보니 문 앞에 있던 여자는 사라졌더라고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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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일어나봐. 어떡해. 엄마 일어나.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정신 차려. 그때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결국 저희 가족은 6개월도 채 못 살고 그곳을 나오게 되었어요. 저거 뭐야? 저희 가족은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 방 쪽 지붕 위에서 그 여자를요. 그때 저 여자 이사 썼을 때부터 지붕 위에서 우리 보고 있었어. 식구들이 다 봤구나, 식구들이. 갑자기 왜 그래? 여동생이 그렇게 울었던 이유, 이사 온 순간부터 갑자기 왜 울어? 저 여자를 봤던 겁니다. 지붕 위에서 우리 가족을 세어보고 있는 소름 끼치는 모습을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곧바로 그 집에서 쓰던 모든 물건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난 이후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집 주인 할아버지께서 무당 할머니하고 재혼을 하셨는데 무당 할머니의 친딸이 이제 6개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그 이후로 무당 할머니께서는 친딸의 영혼을 부르는 굿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신당이 이제 저희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창문이 없지. 그래서 제 방은 딸 부르는 주술을 하기 쉽게 정사각형을 만들었던 거고 또 함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주방턱이 매우 높았던 거고 또 창문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이제 귀신이 좋아하는 어두운 환경 아이고, 만들어주기 아이고, 아이고.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아 그렇구나.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꿈속에서 그 여자가 차창에 바짝 붙어서 저희 가족들을 새아리던 그 모습을요. 어쩌면 그건 자신의 제사상에 스스로 바쳐진 우리 가족을 세어보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경기도 부천 쪽에서 방을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싸죠. 심지어 제일 싸다는 집이 부엌과 방이 나눠져 있는 1.5룸 아시죠? 네. 이런 데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부담스럽죠. 이게 제일 싼 거였는데 많잖아요. 학생이 감당하기에는 60만 원 비싸. 이거 쉽지 않은 돈이잖아요. 비싸. 그래서 너무 비싸서 어떡하지? 이거 막 걱정이 돼가지고 길을 걷고 있는데 벽에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신축 분양, 파격 할인.
궁금해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발품 이 팔았더니 집이 됐네. 발품 팔았더니. 실제 다른 원룸보다도 평수가 훨씬 크고 복층이라서 층고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 통유리에서 뷰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고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공실이 3개가 나왔는데 전세입니다. 월세가 아니구나. 내가 그 보증금 1,000만 원 낼 돈도 없는데 전세금을 치를 형편은 더 안 된 거였죠. 그래서 중개업자 아저씨한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순간 포기하고 돌아가는 순간. 그 중개 아저씨가 근데 가만히 보자. 이 집이 가만 월세로 돌리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보증금 500에 관리비 포함 30 어때? 너무 싸다. 너무 싼데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땡큐 아하. 떼땡큐죠. 너무 좋아. 완전 좋은 거죠. 그래서 당장 계약서를 써야겠다. 1층에 있는 부동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이제 중개사 대표님한테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원분이 그거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요. 바로 그냥 계약하면 되지. 라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뭐 다른 계약자가 있었나 보다. 그게 이제 불발됐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로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보증금을 받고 그 집을 계약을 한 다음에 다음 날 입주를 해버립니다. 와, 빠르다. 일사천리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깜빡한 게 매트리스랑 이불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은 사우나에서 자야겠다. 피로를 풀면 그쵸. 되죠. 네, 라고 싶어서 이제 사우나에 가서 푹 자고 다음 날 오게 됩니다. 도착했을 때쯤 경비 아저씨가 달려와서 저기요. 이번에 7창에 이사 오신 분 맞죠? 아니 그 새벽에 너무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쿵쿵쿵 소리 나고 드릴질하는 소리 그거 웬만하면 좀 아침에요. 그거를 왜 그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데서 자는데?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우나에서 자고 온 거예요. 다른 집 잘못 들었나 보죠.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죠. 나는 여기 자지도 않았는데 그 소리를 딴 집이랑 착각해가지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도 황당했죠. 그러고 나서 사실 뭐 별일은 없었습니다. 새내기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 집중하고 적응을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게 막 지내고 있는데 엄마 왜? 의건아 잘 지내지? 아들 무슨 일 없지? 하면서 평범한 인사가 그냥 오기 시작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엄마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 쪽으로 머리 두고 자면 안 돼. 알고 있지? 그리고 자는 모습이 거울에 비치면 안 되는데 통창에 비춰가지고 거기 안마 커튼을 설치를 해야겠다. 엄마가 원래 미신을 안 믿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이 3대째 목사를 배출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상한 게 또 있는 거예요. 엄마는 우리 집을 와본 적이 없어요. 그 통창이라든지 거울 위치, 화장실 이걸 어떻게 알지 했는데 아니 뭐 지난번에 뭐 통화했을 때 내가 넌지시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밤샘으로 공부를 하다가 침대에 잠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쯤 됐나요? 엄마네? 여보세요? 이거나 잘 있지? 엄마 목소리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약간 떨리기도 하고 뭔가 걱정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저 근데 너 잠은 잘 자니? 잠은 시험 기간이라 밤새 공부하느라 잘 못 자요.
그런데 엄마가 한참을 조용히 계시다가 약간 머뭇거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기 엄마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내가 천장에서 널 내려다보고 있더라고. 온몸이 흙투성인 채로 몸에 전선이 칭칭 감겨서 어떤 남자가 들어오지 뭐니? 네가 있는 쪽으로 가더라? 이렇게 한참 동안 널 째려보더니 발로 너를 짓이기기 시작해. 그리고 질질 끌고 가더라고. 새벽에 새벽에. 놀래죠. 근데 네가 끌려가는데 깨지는 않았어. 이 얘기를 새벽 2시에 집에서 혼자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님께서 너무 걱정하시는 그럼. 것 같아서 괜찮아. 어? 일단 엄마한테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집에서 잘 때 별 일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찌진 안 나오고. 내가 뭐 가위에 눌린 적이 있어, 악몽을 꾼 적이 있어. 한 번도 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친한 이제 제 동기들이랑 집들이를 하게 됐는데 그날 이상한 게 벌어졌습니다. 다들 같이 장을 보고 집에 들어가는데 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사는 얘가 현관에 흙이 이렇게 많아.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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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색깔의 흙이 현관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주로 전동 퀵보드를 타고 다녀서 신발에 흙 묻힐 일이 별로 없어요. 도심에 또 그렇게 흙묻힐 일이 없어요. 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흙이니까. 그때까지 저는 그 흙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막 게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술도 다 떨어지고 해서 친구 한 명이랑 제가 술을 사오게 된 거예요. 술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우리 집 쪽에서, 우리 집 건물에서 어떤 남자가 미친 듯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뛰어오고 있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집에서 혼자 있던 그 친구예요. 어머. 수찬아! 수찬아! 계속 불렀는데도 안 들려. 듣지도 못하고 계속 앞만 보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지? 심지어 저희가 전화도 해봤는데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봤더니 이 친구가 핸드폰도 놔두고 뛰쳐나간 거더라고요. 급하게 나왔네. 뭐야, 쟤 많이 취한 거 아니야? 얼마 안 마신 거 같은데. 아유, 또 시작한 거 같아. 그 버릇 어디 가나? 이 친구가 사실 술만 마시면 텐션이 좀 높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어련히 주사거니 이러다 다시 돌아오겠지 하고 둘이서 또 얘기를 나누고 한참 있는데 갑자기 띵동 띵동. 수천이 안 된다. 경찰입니다. 왜? 경찰 왔는데? 경찰이 온 거라고. 친구가 무슨 일 당했나? 문을 열었더니 정말로 경찰 두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 예, 맞습니다. 혹시 집주인 되세요? 예, 그런데요? 그 뒤에 도망치듯이 달렸던 그 친구 수찬이가 있어요. 다행이네 그럼. 벌벌벌 떨면서 수천아! 잠깐 집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경찰 뒤에서 바짝 붙어서 몸을 막 계속 떨면서 서 있더라고. 집안 화장실에서 강도한테 목이 졸렸다고 파출소로 신고하러 와가지고요. 강도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 거짓말 치지 말라고. 강도요? 저희 집에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경찰들이 집을 싹싹 다 뒤졌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누가 침입한 흔적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친구 수찬이는 분명히 자기는 봤다고 하고 계속 벌벌 떨고 있고. 그래서 현관 문 쪽에 있는 CCTV까지 꼼꼼하게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출입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뭐지? 뭘 본 거야? 그때 수찬이는 아직도 어리 빠진 채로 계속 서 있었어요. 결국은 허위 신고로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 궁금하잖아요. 수찬이한테 저희가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아, 무슨 일인데 그래? 아, 좀 정신 좀 차려봐.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무 취해가지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취해서 그런지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수건거리 있지? 그 수건거리를 자꾸 밑을 내려다봤는데 흑투성이 신발이 보이는 거야.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그때 도망치기 시작한 거야. 정말 무서워 미치겠더라고. 그렇지. 와. 그래서 신고를 그래서 경찰서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간 거였어. 그럴만 하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모든 게 끼워 맞춰지기 시작했어. 현관에 있던 흑투성이 신발, 목을 휘감았던 전선, 엄마 꿈에서 나를 질질 끌고 갔던 그 남자. 그 남자를 친구가 본 거예요. 아들은 못 봤는데 친구가 봤구만. 그러니까. 전날 이 친구가 겪었던 이야기를 어머님께 사실대로 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당장 그 집에서 나와라. 빨리 짐 싸서 빼라. 그래서 결국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 집을 나오게 됐어요. 짐을 빼내면서 그냥 나왔겠습니까? 1층에 있던 부동산. 그치 거기서 뭔가 찜찜한 게 있었어. 그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찜찜한 게 일단 있었어. 있었어. 내려갔죠. 어. 물어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이 집에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직원이 엄청 난처해하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고. 그렇게 사과를 하시면서 사실 그 집에서 2달도 못 살고 나간 분이 계셨어요. 집에서 자꾸 뭐가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 큰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시던 중년 남성분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사고 후유증으로 영구 장애를 앓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상해보상으로 제가 살던 이 집이랑 상해금을 회사에서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이 집에서 그만 홀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바로 들어왔던 세입자도 이 집에서 자꾸 그 흑투성의 남자가 자꾸 보인다고 2달 만에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성희 씨 직장 때문에 강남 쪽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하나같이 너무 비싼데 그렇죠. 비싸지. 딱 한 곳, 가격이 딱 들어맞는 곳이 있었어요. 그 집은 아담한 마당에 있는 2층짜리 양옥집이었습니다. 요즘 내가 찾고 있는 집인데. 대신 집주인이 세를 놓으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여성 세입자의 전세금은 세입자 형편에 맞게 받겠다. 너무 좋은 사람이다. 다 맞춰주는 거야?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집주인이 있다고? 요즘 같은데 말이야. 성희 씨는 중개인분에게 싼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지 따져봐야지. 그렇지. 이 집은 뭐가 문제냐. 네. 꼬치꼬치 캐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저기 사실 그 집주인이 전직 무당이라서 조금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 여기는 뭐 점집이 아니고 그냥 어린 딸 하나 데리고 사는 뭐 그냥 집이야 집. 아무 문제 없다니까.
중개인분 말씀이 집주인이 예전에 강남에서 소문난 무당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무속인 일을 관뒀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린 딸이랑 둘이 사는 일반 가정집일 뿐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하셨죠. 실례합니다. 어서 오세요. 밖에 많이 덥죠? 네, 여기 앉아요. 전직 무당이라는 집주인분이 딸과 함께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30대) 중후반의 젊은 외모에 인상도 너무 좋아 보였죠. 딸아이랑 둘만 살다 보니까 너무 적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전용으로 새로 놨던 건데 두 분이 들어오시면 저희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무속인이라는 얘기를 안 들었으면 그냥 돈 많은 젊은 엄마와 딸로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엄마 옆에 서서 수줍게 웃는 어린 딸의 모습이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그 이러면 또 이제 뭐 마음이 노그러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사를 마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밤 아르바이트를 간 동생 지희 씨가 자정이 훌쩍 넘어서까지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평소답지 않게 연락도 안 되고 걱정하며 기다리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새벽 2시. 전화가 와서 얼른 받아보니 여보세요? 경찰서였대요. 사고를 당했나? 전화를 끊자마자 정신없이 달려간 성희 씨는 지희야! 지희야! 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 괜찮아? 목 주변에 칼로 그인 듯한 붉은 상처가 여럿 나 있었어요. 오, 큰일 날 뻔했네. 다급히 경찰에게 물어봤더니 동생이 있던 남자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거 남자분이 갑자기 동생을 지나치다가 갑자기 뒤에서 확 끌어안더니 목에다가 칼을 들이댔다고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대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지 마. 그 집에 들어가지 마. 칼을 들이대면서? 갑자기 환청이 들렸대요.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 말을 정확하게 전하라고 목소리가 들렸대요. 전달만 했다. 자기는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된지. 뭐야 이게?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남자의 대답에 경찰은 아무래도 술에 취해서 이런 짓을 저지른 것 같다. 그리고는 불안에 떠는 성희 씨 자매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주인이 찾아왔더라고요. 별건 아니고 사고수 막아주는 부적인데 이거라도 있으면 좀 마음이 놓을까 싶어서 지니고 다녀봐요. 원래 이런 부적 비싸지 않아요? 집주인이 무당이라 이런 것도 받아보는구나 생각하고 넣어둬요. 아, 전직 무당이었으니까. 걱정되니까. 정 마음이 쓰이면 우리 딸 주영이랑 놀아줄 수 있어요? 주영이요? 애가 외동이라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두 분이 놀아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성희 씨와 지희 씨는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언니, 나 이거 갖고 놀아도 돼? 언니, 나도 여기서 조용히 책 읽을게. 언니, 나 이거 머리핀 가져도 돼? 주인집 어린 딸 주영이는 성희 씨와 지희 씨 집을 낮이고 밤이고 드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 땐 그렇게 얌전하더니 주영이는 성희 씨 자매의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온 집안을 휘젓고 돌아다니고 놀곤 했죠. 쟤가 그렇지 뭐. 외로웠나 보다. 이렇게 다시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퍽 하고 방 창문에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이게 무슨 소리야? 창문 아래로 새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날아온 거지? 언니, 그 새 죽은 거야? 내가 키우던 새인데 왜 거기 떨어져 있지? 어린 주영이가 주인집 창문에 매달려서는 슬픈 얼굴로 새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희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주영이와 함께 그 새를 마당 앞들에 묻어주었대요. 주영이는 죽은 새가 그리운지 낮이고 밤이고 마당 앞들에 나가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잠결에 창밖에서 자꾸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며칠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일어나 창밖을 둘러봤는데요. 어둠에 내려앉은 마당 한 구석에 어떤 여자가 땅을 파헤치면서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내려다보는데 성희 씨가 움찔하자 정말 신난 표정으로 방 창문을 열고 싶은 듯 마구 긁어대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동생 지희 씨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언니! 언니 왜 그래? 저기 마당에 아무도 없는데. 저기! 그 창문에 그 귀신이 문질렀던 그 손자국, 얼굴 자국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랑 보고 아 이거 예산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기대하다. 충격을 먹어서일까? 그날 이후 성희 씨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어서 회사에서 병가도 내고 쉬는 날이 많아졌대요. 그런 성희 씨를 돌봐준 건 다름 아닌 주인집 아주머니였대요. 내가 죽 좀 만들었는데 한 술이라도 떠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주 끼니도 챙겨주시고 또 부적을 열었어서 현관문부터 방문이란 방문은 다 그리고 창문 위까지.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귀신이 들어올 틈도 없게 다 막아줄게요. 집주인의 살뜰한 배려 덕분일까? 성희 씨의 건강도 조금씩 차도를 보이던 어느 날 막 저녁을 먹고 치우는데 언니, 나랑 숨바꼭질 할래? 그래. 그럼 나 숨는다. 어디론가 뛰어가더라고요. 그런 주영이가 귀여웠던 성희 씨는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어요. 우리 주영이 다 숨었나? 여기 있나? 없네. 우리 주영이 여기 있나? 어딨지? 집안을 다 둘러봐도 보이질 않았어요. 여기도 없네. 우리 주영이 어디 숨었지? 나 잡아봐라. 우리 주영이가 어디 숨었지? 그런데 그 순간 아니 왜 그 요망한 년이 아직 살아있냐고. 왜 그대로냐고. 2층 주인댁 안에서 집주인이 누구랑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비스듬히 열려있는 현관문 틈 사이로 들여다봤더니 현관엔 집주인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 한 켤레와 아까 주영이가 성희 씨네 올 때 신고 온 신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설마 엿들은 거야? 그게 아니라 집주인 아주머니가 평소와는 다르게 정말 매서운 눈으로 성희 씨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이러세요? 이거 나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왜? 뭘 본 거야? 어디까지 들었어? 성희 씨를 내팽개치듯 던진 집주인은 잔뜩 성이 난 표정이었죠. 얼른 사과하려고 일어나려는데 이게 뭐지? 마당 화단을 짚고 있던 성희 씨 손에 무언가가 만져진 거예요. 그 순간 찾았네. 주영이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그거 다 언니 거야. 그 말에 손에 잡힌 것들을 꺼내본 성희 씨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주영이와 함께 묻었던 새 사체와 성희 씨 자매의 사진, 머리핀, 그리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있었거든. 이거 몰래 묻었나 보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황당한 건 성희 씨보다 더 충격을 먹은 듯한 얼굴로 딸아이를 노려보는 집주인의 태도였어요. 언니, 그거 엄마가 시켰어요. 그거 다 숨기라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때 마침 집에 돌아온 동생 지희 씨가 마당에 넘어져 있는 성희 씨를 보고는 크게 화를 내며 집주인을 막아 세웠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를 해서 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저희랑 놀면서 이제 몰래 하나씩 이거 가져도 돼? 뭐 이렇게 했잖아. 마당 둘레를 기준으로 저희 집 물건들이 다 묻혀 있더라고요. 사진, 제 소지품 뭐 이런 것들. 야, 이제 이유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 집주인이 과거 잘못된 저주 행위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 무서워 대신 성희 씨 자매를 제물로 삼아 죄를 올리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액바지 같은 거.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난 성희 씨 자매가 가장 소름 끼친다고 생각한 사람은 주인이 아닌 어린 딸 주영이었다는데요. 집주인이 잡혀가셨고, 근데 이제 저는 그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경찰에 잡혀가는데 나와서 울거나 왜 우리 엄마 이렇게 데려가냐고 할 텐데 난리나지. 그 2층 난간 그 베란다 창문에서 그 아이가 이렇게 그 창가에 얼굴을 이렇게 대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씩하고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제 차갑게 웃는 모습. 내 소정의 목표를 완수했구나. 그때서야 이제 신딸인가 보다. 신딸. 그럼 이해가 된다. 그래. 집주인의 어린 딸 주영이는 엄마가 잡혀가던 날 왜 그토록 해맑게 웃었던 걸까? 어린 주영이가 소름 끼치게 웃는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찾았네.